저기 너무 직설적이라 가지고 안 여쭤봤는데 99명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한테 저기 넘어가 있고요. 아, 그걸 가지고 어제 우리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네, 보고 중국 한국에 갈 때. 개입하지 말라. 네네. 아, 맞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신문에 어제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긴 해요. 그 또 뭐 후속 보도가 있나요? 그 관련해서? 아니 우리는 들어와야 보도를 하죠. 계속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관련해서 파고는 네. 계시다는 거죠? 더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기사가. 원래는 근데 우리가 예정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데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사실은 여기 윤 대통령을 만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정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많이 다음에 바뀐 것 어떻게 같아요.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예정하고 실제 지나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또 그렇게 예측한다고 썼다가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조심스러운데 이게. 근데 이게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대한민국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키려면은 우리나라를 미국도 우리나라에 좀 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카이 데일리 기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더 이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그죠? 세계에서 제일 자존심 강한 민족이 유대민족이랑 한민족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개입하면은 나부터도 기분 좋겠습니까? 저부터도. 너무 티나게 하면 이게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이 또 모르겠습니까? 광주 사태 때 또는 또 저기 12.12 사건 때 우리 전두환 그때 수병 사령관인가요? 그리고 노태우 부사단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반미 운동이 한국에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내정 간섭이 되는 쪽으로 개입은 안 하리라고 확신이 되고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네, 너무 티나게는 안 한다는 거죠 하더라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개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미.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게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나도 안 했으면 그렇게 일어났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스펙 모임에서 그 아시아 전문가 중국계 누구죠? 고든창이 하는 말이 다 내 말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명신 박사가 그때 우리가 전면을 거쳐서 고든창의 최근 발언 다 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이재명은 더 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 진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든창이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곧 트럼프 자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안 하면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대신. 그거를 보도하는 데 우리밖에 없잖아요. 유튜브하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종이신문에. 그리고 모스탄이 되게 오랫동안 한국에 있는데 누구요? 모스탄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 뭐지 무슨 대사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국제형사사법. 네, 국제형사사법 대사. 제가 그분 CPEX 연설도 많이 했었던 분인데 한국에 지금 계속 계셔가지고 무슨 뭔가 목줄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있는 거 아니냐 막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주한 미국 대사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주한 미국 대사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소소한 말씀이세요. 원혜영 힘쓰러 씨는 다쳤는데. 왜좀 섭섭한 게 있는데 왜 우리 스카이데일리를 신천지라고 사실 아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랬어요? 좀 그거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랑 관계없는 신문사인데 언제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갖고 나도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조심스러운데 그런 말이 있어갖고 그게 와전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런 말을 했다가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개인 회사, 개인이 만든 회사고 종교단체랑 관계없어요. 스카이데일리.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게 그
뭐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종교단체들이 좀 돈이 많다 보니까 광고를 뭐 조선일보에도 하고 뭐 한겨레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광고도 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 안에 1억 원씩 해서 속지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회사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신문사들이 특히 이제 예, 특히 요즘에 돈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돈 벌기 뭐 위해서 하는 운영을 거예요.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주재 기자가 그쪽에서 광고비 받으려고 몇 개 쓴 거 같고 그것도 3년 4년 전에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갖고 기관진이 무슨 뭐? 누가 그러대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랬죠? 무슨 신문 있죠? 거기서 하는 신문. 선지일보인가? 천지일보는 뭐 모르겠어요. 대내용이고 스카이델리는 대외용이라고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완전 다른 왜 신문사인데. 그런 그 좌파들이나 친중 공산당들이 해야 되는 하는 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탄압하는지 우리 신문을 탄압하고 있는 이재명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성직자분들이 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게 딱 스카이델리는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단체랑 관계없고요. 개인 민경두라고 하는 창업주가 네. 창업하신 개인 그 주식회사하고요. 네. 종교단체랑 관계없습니다. 네. 뭐 그리고 우리 허겸 기자는 저기 신학대 다니다가 나라 구하려고 들어온 친구예요. 허영 기자 요즘 수단을 심하게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왜냐면 뭐 진실 보도했는데 뭐가 문제? 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다 SNS에다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뜻의 그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이 부정선거는 우리가 밝힙니다. 왜 미국이 밝혀줘야 됩니까? 아니 이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뭐 지난번에 그 미국의 그 중국 간첩 체포 작전도 네네. 미국 작전이지만 우리가 엄호를 해줬잖아요. 미국 단독 작전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이제 공동 작전이 없었죠. 우리는 이제 했으니까 공동 작전 형식은 갖췄지만 미국이 포획해서 간 거잖아요. 현행범들을 현장에서 그냥 가이드 해주는 네. 거다. 그게 또 아주 묘하게 우리한테 또 접수가 됐고 우리가 확인해서 보도했으면은 그걸 같이 취재해서 보도해서 나라를 살려야죠. 왜 메이저들이 비싼 월급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짜 뉴스니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까? 그리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뭐하는 동네예요. 거기 한겨레 출신이 논조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고 경고를 때리고 확인도 안 하고 아직 살아있는 기사를 저 그냥 안 놔둘 겁니다. 거기 이상기 심의위원님 저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언론운동 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식으로 허위 심판을 합니까? 왜 비싼 돈 받아가면서 공익적인 단체 저 거기 불복 안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봅시다. 그 언론사들이 왜 진실을 보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 안 나와요. 기자가 안 나오죠. 현장에 나와서 취재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부정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법원에 가서 2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모를 수가 없죠. 황교안 사실. 총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무식합니까? 민경욱 의원이 바보입니까? 기자 출신이고 특파원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인데 윤통도 그렇고. 박지원 변호사가 바보입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변호사인데 그렇죠. 조정진이 바보입니까? 박사학위 있는 사람인데 해고 40년 기자생활한 해고까지 당하셨던 네. 정의구현 그러니까 위해서.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건 기자가 아니에요. 기레기들 네. 다 쓰레기통으로 분리수거 하십시오. 네네. 아이고 저 그만해요. 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열받습니다. 구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광고 그건 어때요? 광고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계속 안 좋아요. 아직도 계속 그 예, 저기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저기 기업에 전화를 해서 광고를 못 주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것을 풀로 해서 기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거기 보안에서 했던 기업들은 아마 힘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공유해 주시면은 저희도 열심히 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구독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연락해도 전화가 잘 안 되던데. 뭐라 그러지?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오늘도 저도 전화 2통 받았는데 구독 신청이요? 예, 대표님 인사님한테 직접 한다고요? 구독도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배달이 안 된다고 또 뭐 그런 저기도 많고 이게 우리나라 신문 시스템이요. 배달 네.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 갖고요. 네, 네. 신문 요금보다 배달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이 거의 120%가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신문이 예를 들면 10,000부가 들어오면은 그 수익이 20억이라 그러면은 지출되는 거에 4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매체는 그게 어려워요. 그거 알고 일부러 광고를 막은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막으면은 그 약한 지점을 이제 공격한 거죠. 아주 악질점으로. 돈이 없어서 직원을 못 뽑으면은 기사를 못 쓰겠지 뭐 이런 건가요? 여러 가지. 뭐 과거에 74년도에 그 당시 정부가 동아일보 광고 탄압 들어가서 동아일보가 백지 광고 낸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흉내낸 건데 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를 제가 꼭 한마디는 하고 싶은데 기자협회라든가 언론 관련된 단체들이 많잖아요. 성명서 하나 안 냈어요. 이게 언론단체인가요? 눈치 보는 거예요? 저도 30년 이상 기자협회 회원이었는데 기자협회장까지 출마했던 사람인데 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요? 기업 광고팀에서 제가 일을 잠깐 했었는데 첫 직장에서 이게 정치권의 눈치 많이 보거든요. 광고팀이 특히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바로 바뀔 것도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은 국민이 고용한 노예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언론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기업들이 광고 줄 때 눈치를 본다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예요. 왜 기업이 정치인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아직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은 이제. 공산국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막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막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죠. 왜 거기에 놀아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우리가 공산국가입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금융기관 그 은행장이나 지주사 회장들은 정치권에 의해서 이제 목이 날아가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은행들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 이제 이 뭐가지 날아갈까봐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한 돌아오시면은 번만 더 그러면은 그 어떤 기업이든 불매운동으로 폐업시킬 겁니다. 지금 모 제약회사가 거기에 따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목숨 걸고 그거 폐업시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재미나는 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최근에 이재명 씨가 그 동아일보에 뭐 여기자 도움을 받아갖고 이현주 의원하고 같이 짜웅을 해가지고 중국 기자들 대다수 일본 기자들 몇 명이랑 해서 와포에 있는 뭐 책 북카페에서 몰래 황당한 네네네. 집회를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 거기 잠입해 들어가서 특정으로 썼잖아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그거를 네. 뭐라 그러죠? 정정보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정보도 할 내용이 있나요? 그 팩트인데 듣기 싫은 거 빼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언론중재에 가서 우리가 이겼어요. 아, 언론중재위원.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녹취록 다 갖고 있고 현장 사진 다 갖고 있고 취재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게 들어와도 정확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어제 뭐 큰 매체 주필이 우리 신문을 갖고 안 좋은 기사를 썼던데 거기 한번 댓글 읽어보십시오. 우리 독자들이 얼마나 현명하신지. 그분들은 스카이데일리가 하고 있는 일에 100분의 1도 진지하지 않고 취재를 안 하잖아요. 현장에 안 갔잖아요. 취재를 안 하더라고요. 취재를 안 했잖아요. 취재 그러면서 진짜 무슨 안 할 말이 하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주필 그만두세요. 우리 주필님, 조선일보 주필님, 신문사 떠나세요. 쪽팔려요, 솔직히. 나도 38년째 언론에 있는데 같은 동료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칼럼을 씁니까? 부끄럽게. 그러니까요. 우리 맞습니다. 기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취재해서 쓴 건데 맞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가짜 칼럼을 씁니까? 명색이 50만 독자를 갖고 있는 신문사 주필이 맞습니다. 언론계 떠나십시오. 미안하지만 양상훈 주필 언론계 떠나십시오. 쪽팔리지 않으면은 이게 뭡니까? 그게 환갑도 넘은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조선일보 주필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멋있다고 그러시는데. 공정보도 운동하다가 언제 해직된 사람이 있나요? 저 4년 동안 해직돼 있던 해직 기자 출신이에요. 공정보도 운동하다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월급만 봐가지고 방 안에서 기사 쓰니 그게 기자입니까?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 여기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기자예요? 쪽팔려서 기레기 소리 듣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와 보세요. 이 진지한 거를. 부정선거 중국이 하는데 왜 음모론이라고 주장합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에다 먹겼는데 공산화 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합니까? XYZ님들아.